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긴박했던 지난주는 비교적 잘 방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10일, 약 2주간 드디어 관세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주봉 차트 보시겠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듯이 지난주는 음봉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4주 연속 양봉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시장이 강세였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지점 바닥을 확인한 후 총 6번의 주봉 중에서 음봉이 2번, 양봉이 4개로 이 보시듯이 V자 반등을 이루어낸 기간이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지수도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지난주 하락은 잘 아시듯이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슈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굵직한 재료들에 의한 하락이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증시는 어차피 조정을 한번 받을 구간이다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주어 하락한 한 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감세안은 비교적 큰 규모의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잘 방어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의 평가인 듯합니다. 문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좋게 보면 이미 일부 물량을 익절하셔서 챙기신 분들께는 어쩌면 좋은 줍줍 찬스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거의 매일 2주간 몰려서 나오는데요. 평소보다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 기간에 나오는 지표들이 드디어 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주 스케줄을 한번 보면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고요. 내일부터 장이 열리는데 우선 내일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 나오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GDP 성장률이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그 다음에 중요한 물가지수인 코어 PCE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만만치 않은 데이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됩니다. 화요일에는 졸트 잡 오프닝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제조업 지수보다 훨씬 중요한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non-farm payroll 그리고 실업률 지수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같이 관세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나올 지표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선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구재 주문 현황이 나옵니다. 지난 기간에는 7.5% 상승으로 나왔죠. 이때도 깜짝 놀랄만한 상승의 폭이었는데요. 이건 관세 영향으로 관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재기를 했다라는 평가죠. 이번부터가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데이터일 텐데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8%입니다. 포캐스트는 마이너스 6.8%이고요. 지난달 사재기의 영향으로 이번 달은 원래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줄어들지 그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의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평소에도 내구성 제품의 주문 현황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쏠쏠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나오는 날이죠. 현재 연준의 분위기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금리를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죠. 그것보다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다든지 혹은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든지 정말 최악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단어가 나오는 상황일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연준의 풋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사록도 증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하락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정말 중요한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지난 분기에는 2.4%가 나와서 좀 놀랐겠죠.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0.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는 소프트 데이터가 아니죠. 하드 데이터로 이런 식의 마이너스가 실제로 찍힌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0이나 조금의 플러스라도 나와준다면 시장은 오히려 급반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날 나오는 GDP 성장률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요일에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코어 PC 데이터가 나옵니다. 코어 PC는 지난달 제로였는데요. 이번 달에는 0.1% 컨센서스고 포캐스트는 0.2%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를 재료로 공매도들이 다시 한번 활개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내구재 주문이 떨어지고 코어 PC가 올라가면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좋은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코어 PC가 지난달 수준으로 0% 정도만 나와준다면 시장은 안심하고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이 금요일도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날이죠.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직 포캐스트나 컨센서스가 집계되지는 않았는데요.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화요일에는 잡 신규 건수, 졸트 잡 오프닝이 나옵니다. 수요일에는 훨씬 더 중요한 ISM 서비스 지수가 나오죠. 제조업 지수는 몰라도 서비스 지수가 50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그나마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을 텐데요.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실업 관련 지수들이 또 나오는데 넌팜 페이롤과 실업률 데이터가 나옵니다. 과연 관세 영향이 이 실업률에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주는지 그 척도가 될 만한 데이터겠죠. 이번 주나 다음 주 모두 시장 입장에서는 위로든 아래든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번 주 다음 주는 큰 변동성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이 꼭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떨어지던 오르던 그 진폭이 평소보다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주는 긴 시간입니다. 결국 대응의 문제인데요. 지난주 일부 물량을 익절해서 현금을 일부 확보하신 분이시라면 이 기간 동안 평소 관심 종목의 추가 매집이라든지 혹은 신규 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한 종목에 몰빵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조정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요. 장기 보유 계좌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겠지만 스윙 계좌로 일부 관심 종목을 추가 매집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